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윤 대통령의 발언과 IAEA의 보고서 공개 이후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IAEA 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 자, 한일 정상은 이제 지난 5월 이후 약 2달 만에 마주 앉게 됩니다. 이제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IAEA의 보고서의 결과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뭐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IAEA 보고서 내용은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그런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겠죠. 예. 원론적 입장, 우리 국내 우려가 있으니까 일본이 만약 방류를 결정한다면 그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쪽 얘기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혹시 일부에서 좀 오해가 있는데 그 IAEA 보고서가 일본의 방류를 하라 마라 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방류 결정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과학적 판단만 했을 뿐이지 그 보고서의 바탕을 두고 방류를 할지 말지는 일본의 주권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건 주권적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려가 있다 정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방류를 한다면 IAEA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방류 전, 방류 단계, 그리고 방류 후 이걸 계속해서 모니터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니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뭐 이 정도 그 입장 표명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게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한다면 윤 대통령 어느 정도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IAEA 보고서에 모든 우려가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촉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식이 일본에게는 경제적으로 가장 돈이 덜 드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싼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과연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서 내지는 좀 약간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는 이제 거듭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책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IAEA 보고서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IAEA 보고서가 뭐 방류가 안전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한 것이 곧 그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에 뭐 아무런 피해가 없다든가 그걸 보증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IAEA 일부에서는 IAEA 보고서를 가지고 IAEA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보고서 내용은 IAEA가 정확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보고서를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방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30년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AEA 그 사무총장도 와서 얘기한 게 우리 방류 전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방류하는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또 방류 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류한 이후에 수산물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걸 보려면 예. 뭐 최대 30년 걸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그걸 일본이 설사 방류한다고 해서 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뭐 그런 얘기고 우리 정부도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뭐 별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염수 방류로 인한 최대 피해자 누구보다 어민들일 겁니다. 자, 어제 부산에서는 전국 어업인들이 모여서 정치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책도 없이 그저 정치인 전쟁 도구로만 삼아 어민과 수산물 판매 상인들을 이용하는 경거망동한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최대 피해자인 어민을 외면한 채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은 외국 땅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자, 이 어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차분하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권의 어떤 리소스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어디서 한번 들은 얘기로 자기의 이익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선동적 어떤 언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어민들에게 지금 피해가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민들의 이야기를 새겨듣고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피해가 갔다면 어민들을 위해서 민생 대책을 마련해주는 본업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드렸지만 오염수 방류 철회를 주장하는 이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자, 일본으로 가서 총리 관저 앞에서 그리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의 목적은 일본 현지의 정치인 그리고 어민단체, 전문가, 시민단체와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관련된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정치 오염물 뱉어내는 입이야말로 오염수보다도 더 위험한 오염구입니다. 이런 오염구를 정화해야 될 의지는 보이지 않은 민주당의 묻지마 괴담 선동 정치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괴담은 결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 이 오염수 방류 철회를 외치면서 총리 관저 앞에 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국제적 망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기시다 총리는 일본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뭐 총리 관저 앞까지 가서 시위를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좋게 얘기하자면 일본의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가장 나쁘게 보면 국내 정치형 공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건 가능하지만 저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저같이 시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예. 우리가 반대한다면 반대 성명을 내건 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다른 나라 앞에 가서 의회 앞에 가서 또 뭐 총리 관저 앞에 가서 이렇게 시위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분들에게 조금 묻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을 부추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후쿠시마 아까 잠깐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만 후쿠시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좀 아는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북부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 태평양으로 먼저 가버리고 거기서 한참 돌다가 뭐 캐나다, 일본, 미국 연안을 돌아서 뉴질랜드, 호주 쪽으로 왔다가 우리 쪽으로는 가장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후쿠시마, 일본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 옆에 있으니까 후쿠시마에서 뭐 방류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원전에서 이미 여러 가지 알프스라든지 이런 시설 처리를 거치는 물이거든요.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던 후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아무런 처리 절차 없이 태평양으로 다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여러 가지 수산물들 모니터하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가 그 문제 없다고 판단한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면 거기에 맞는 방류를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는지 조금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드 배치하는 것 관련해서 중국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와서 네. 저렇게 이제 시위를 벌인다면 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라는 게 왜 있습니까? 제도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그게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소진됐을 때 저런 행위를 한다면 그때는 그나마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제도적인 모든 수단이 소진됐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저렇게 그냥 자신의 정치적 이익 이런 것만을 위해서 먼저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러면 제도의 안정성은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런 방식의 어떤 활동은 옳지 못하고요. 그러나 그 절제가 필요한 것은 야당만 절제가 필요한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힘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 좀 전에 그 박대출 여당의 정책위 의장의 그 말씀을 우리 시청자께서 들으셨겠지만 아니 도대체 그 상대당 동료 의원한테 오염물을 뱉어내는 오염구 이런 표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점잖게 해야 야당한테도 좀 더 크게 들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을 이제 다시 보여주시겠지만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일본인 청년이 지나가던 일본인 청년이 우리나라 시위대에 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 부분에서는 이제 도대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반대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던 일본 청년이 항의를 하는 모습인데, 자, 저런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이 바로 전국을 찌른 말이죠.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근거를 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IAEA 보고서가 깡통 보고서다. IAEA가 그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IAEA는 적어도 지금 적어도 11개국 나라의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참여했고요. 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예정이고 모니터링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그 깡통 보고서를 얘기한다면 그냥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IAEA는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집니다.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걸 사용해서 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정확히 알고 반대라도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이재명 두 대표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똥불을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성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입니다. 예, 국정농단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걸 또 저렇게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들 정치는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맡겨놓은 건데 문제를 더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공세? 글쎄 뭐 변경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될 것이고 원안이 더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될 것인데 변경안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누구 땅이 있다. 원안에는 또 누구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하지 말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고속도로가 나거나 아니면 도로가 나거나 누구에게 뭐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일도 양단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뭐 좀 그래픽이 많이 나왔지만 양서면이 종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분기점이죠. 종점이 아니라 분기점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IC가 없습니다. 기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양평 주민이라고 하면 저런 고속도로 왜 놓습니까? IC가 없고 나들목이 없는데 양평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서울 사람들 저 양평 저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그것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양평 주민인 저로 만약 제가 양평 주민이라면 저도 반대하죠. 양평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는데 왜 그걸 이용하냐, 놓느냐 그걸. 그러니까 만약 변경안이 있어서 강화 IC가 있으면 양평 주민들이 더 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그건 타당할 수 있죠. 만약 민주당에서 그게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왜 변경안, IC가 있는 변경안보다 IC가 없는 원안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 양평 주민들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평 주민들이 어떤 것에서 혜택을 보느냐, 이익이 어떤 게 양평 주민들에게 더 돌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돼야지 뭐 고속도로를 놓으니까 뭐 누구에게 더 뭐 이익이 누구 땅값이 오르냐 이거는 얘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특혜 의혹을 이제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대해서 이제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오히려 전직 군수 일가의 땅이 그렇죠. 전직 군수가 정한 원안 주변에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주필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좀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만약에 의혹이 있으면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이 도로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경제성이라는 것이 무한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예타를 이거를 7년이나 걸려서 한 거예요. 예? 통과가 안 되니까 계속 보다 나은 안 조금씩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강상면 쪽으로는 이걸 안 해봤을까요? 저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역 논리에 휘말리면요. 국가 재정은 완전 파탄 납니다. IC 해주면 좋죠. 근데 돈이 더 들어서 해줄 수 없다면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맞고요. 지역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길이라는 것이 나면은 나들목이 없다 그래도 인근 나들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라는 게 있다면 고속도로에 국지도가 붙고 그다음에 지방도가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예타를 통과한 안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논의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경제성이 갑자기 늘어나는 방안이 있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국토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런 좋은 경제성이 높은 안이 있었다면 그 통과하기 힘든 그 철저한 예타 과정에서는 왜 그런 안들이 제시되지 못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원안의 노선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땅이 있다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 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 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죠. 일가 땅은 거기서부터 1.6km 직선인데 산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까지 가는 데는 도로도 없어서 한참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와는 그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자, 산 너머에 있다는 일가의 땅도 뭐 땅이지만 그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전 군수의 아내가 이 예비 타당 조사 바로 직전에 통과 직전에 그 주변 땅을 이제 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좀 정보를 미리 알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 참 정치권의 논쟁이 별로 수준이 높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에서 그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에 대해서 맞불 성격인 거죠.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원점 그 원안에 있었다, 원안 부근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타 직전에 이렇게 또 일부 땅을 사들였으니까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뭐 거의 같은 차원의 그런 의혹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김상일 평론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은 변경안이 왜 지금 갑자기 나왔냐 이 문제를 좀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저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변경안은 그 예타를 한 이후에 새롭게 그걸 진행한 어떤 그 민간 업체들에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강하 IC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니까 예. 만약에 양평 주민들이 더 원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새롭게 예타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물론 상당히 좀 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양평 주민들의 이해관계, 양평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도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변경안 또는 원안에서 뭐 또 일부 또 뭐 강화 IC라는 걸 만드는 그런 안이 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안을 놓고 주민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자세한 그런 뭐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재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 한 사람이 뭐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이거를 백지화한다. 이것도 사실은 장관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이고 국책 사업이라는 걸 좀 십수년 넘게 진행해 왔는데 장관이 갑자기 백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자꾸 논쟁만 벌이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좀 정치권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예비 타당성 네. 조사 얘기를 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그 원안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이제 예비 타당성 그렇죠. 조사를 했었고 당시에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통과된 예비 타당성 조사가 0.508인가 뭐 그 정도. 그거는 이제 AHP라고 해가지고 예. 지역 균형 발전이나 정책성 이런 걸 다 집어넣은 것이고요. 예. 예타는 경제성만 보는 건데 경제성은 0.82 정도가 나왔습니다. 0.82 정도가 나왔군요. 예. 자, 그렇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어쨌든 너무 확 그 통과되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이번 마지막에 이제 가까스로 통과됐다는 이제 의견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새로 바뀐 원안, 새로 바뀐 이제 수정안이 네. 좀 더 경제성이 있는 안이 아니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타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에 땅값, 그다음에 그 땅의 용도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게 코스트면은 베네핏은 뭐냐, 편익은 뭐냐 해가지고 편익은 뭐 교통이 유발돼서 뭐 그 차량이 얼마나 지나가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지나가고 이런 거를 다 해서 경제적 효과를 다 계산하는 겁니다. 예타가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7년간 계속 떨어졌어요. 그 심지어 이건 2007년부터 진행된 그러니까요. 건데 그 국토 5개년 계획에 들어와서 7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군에서는요. 그 베네핏 팩터라고 하는 편익 요소를 계속 찾게 돼 있습니다. 찾아서 집어넣죠. 그럼 장소도 변경해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도 거기다가 줘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이렇게 좋은 아니었으면 이걸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 의구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는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한 안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당신들한테 알려줄 거야. 어? 그럼 그거 다 해소되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가야지. 이거를 아까 우리 주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한 사람이 국회를 통과한 안을 그리고 정부가 예산총괄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통과시킨 안을 장관 한 명이 뒤엎는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걸 법률 수준으로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법률은 아니지만 거의 법률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법률에 준하는 것을 장관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타당성 용역 중이니까 장관이 그걸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하면서 이런 의혹까지도 같이 설명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최종 결과를 자신을 가지고 그리고 결과에 어떤 그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아까 이제 장관이 이제 그 취소 그 백지화 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한이 아예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장관은. 왜냐, 국회에서 예산이 뭐 전체가 다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일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자기 의지로 불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불용시키는 거는 뭐 자기 권한일 수는 있지만 이게 국가 시스템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불법은 아니지만 징계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백지화라고 해서 조금 충격적이긴 하지만 백지화란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안 하겠다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돼요. 정치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이제 김상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 중이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면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취할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땅 뭐 있다 뭐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충격요법을 쓰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이러세요. 원한 대로 합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행정부에 있는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얘기한 대로 올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안도 결정되지 않았고 원안 추진도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 중이니까 그걸 지금 민주당도 더 이상 자꾸 뭐 김건희 여사 땅 이렇게 공세하지 말고 양평 주민들에게는 좀 폭넓게 들으란 얘기입니다. 양쪽에 다 양평 의사를 좀 들어서 원안 추진이 맞는 것인지 변경안 추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안 플러스 거기다가 어떤 IC를 돕는 안이 타당한 것인지 좀 이성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백지화라는 그런 말에 너무 이렇게 뭐 매몰되지 말고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왜 변경안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양평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좀 관점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필님 말씀으로는 이제 장관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권한은 있다라는 말씀. 그렇죠. 장관을 그러니까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앞으로 아까 원희룡 장관도 그랬잖아요. 다음 정권에 추진하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일단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권한이. 물론 이제 예타까지 통과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있을 수 없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백지화 이거는 장관이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